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거래입니다. 금일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SK하이닉스겠죠. 금일 SK하이닉스가 장중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지켜온 것이 사실상 2000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현재 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똑같아요. 상당수 거의 한 80%에서 한 90%가량 매일매일 연일 이런 상당수 종목들이 수혜되고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주에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삼성전자도 아니야, SK하이닉스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나 SK하이닉스나 똑같은 거야. 그냥 SK하이닉스 지수, 아니 종목 하나만 있으면 그냥 코스피 지수가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면 돼. 다른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진짜 뭐 투자자들은 별의별 쌍욕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SK하이닉스를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야씨 지금 반도체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면 SK하이닉스 잡는 게 답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SK하이닉스 100만 원이 뭐야? 그냥 60, 17만 원에서 갔으니까 대략 54만 원에서 한 3배 정도? 한 54만 원 부근 가면 원래 무너져요. 거의 뭐 30% 정도? 한 2, 3년 동안 내려가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뭐 삼성전자 5만 원에 시작을 했죠. 한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 한 3배 정도 가면 원래 조정 나오는 거야. 중장기적으로. 원래 패턴이 그랬어요. 과거에. 과거에 수십 년간 그리 움직여왔던 종목들이야. 그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 창투사 같은 데들 있잖아. 그런 그 투자사들도 손실 보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이상.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적은 데는 그냥 말 그대로 손실인 거야.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세인 거야.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과거에 그런 사람들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가격 경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무너졌으니 장기간으로 또 조정이 나왔으니 이 정도에 매도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6배가 나왔다. 그래서 뭐 50만 원대, SK하이닉스 기준에서 50만 원대, 뭐 70만 원대 기준으로 한다면 5배에서 6배 나온 겁니다. 대략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것도 당시에 200조 원, 300조 원 그랬겠죠. 그 지금 2천조 원이 넘어섰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저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기사가 연일 난리를 치는 것 뿐이지, 바닥에서 얘기한 사람 있나요? 얘기한 그 뉴스들 있나요? 기사 내용들 있나요? 없거든요. 음. 지금이야 뭐 언론에서는 AI, HBM 시총 역전, 신고가 경신한 자극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뭐 SK하이닉스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위 업체죠. 이런 그 HBM 관련돼선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진짜 경쟁력으로 따지면 최고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그 신기술, 어찌 보면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1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밑에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면 이 회사도 역시나 뭐다? 수익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작아지는 거예요. 저가 공세를 나서게 된다면 저는 중국이 무조건 따라 붙는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따라 붙는다고 봅니다. 뭐 중국 말고도 뭐 전 세계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도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흐름이 과거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뭐 수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대다수였지만, 사실 뭐 그때 네이버도 있었죠. 네이버나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도 어떻게 됐냐? 어마무시하게 갔다가 뭐다? 이런 그 섹터들이 무너지니까 그냥 썰물이 이제 어 빠져나가듯이, 물이 이제 이젠 썰물처럼 이제 물이 확 빠져나가듯이 어 그냥 쫙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우량 종목들도 역시나 확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걱정이 큽니다. 사실 그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지금 이 코스닥을 좀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게 항상 좀 강조를 드리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 볼 때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종목을 봐야 되거든. 지금 코스닥 9,114포인트인데 코스닥이 968포인트다. 야, 장난하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코스닥이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도 시세가 안 나오고 계속 밀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SK하이닉스가 현 자리에서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겠나? 저는 300만 원까지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가 30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어? 그래서 저는 그 거의 이제 300만 원대가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마지노선이거든. 넘어가면 매도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봐요. 지금도 뭐 외인 연기금융 매도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매도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 심리선이기 때문에 심리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바닥에서 거의 한 8배 오른 그 구간에서 개인들이 사봐야 얼마나 사겠어요. 난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 난 보면 여기에서 뭐 얼마나 더 가겠나.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렇게 뭐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얘네들은 원래 시세가 오르면 그만큼 알파 플러스 목표가 올리는 놈들이 많아요. 증권사 그 뭐 목표치 이런 거.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바닥일 때는 뭐 믿으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거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이거 우리는 사람들의 그 감촉은 다 똑같아. 아, 곧 밀리겠구나. 머지않아서 그 끝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가물하면 안 된다 하지만 딱 보면 밀린다는 게 느껴지거든. 왜? 아니 지금 너무 짜증나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짜증나니까 왜냐면 SK하이닉스만 계속 가고 다른 종목도 안 가니까 진짜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들 막 보잖아요. 보통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 기업들 보면 손절분량이 장난 아니에요. 개인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매도하더라고. 더 밀릴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 매도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도 계속 매도를 하시더라고. 보면 뭐 짝짝짝 시장가로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보면 근데 그 자금이 내가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실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드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 왜냐면 일부러 길목을 터놓은 거거든. 어. 왜냐면 기관 외인들도 여튼 자기네들 바닥에 산 기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기관 외인들이 다 바닥에 산 건 아니겠지만 뭐 어떤 기관들은 뭐 80만 원에 매도한 사람도 있을 테 정리한 애들도 있을 테고 기관 애들 중에서는 외인들도 그렇고 어떤 100만 원 정도 비싸다 해서 그때 매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관들 100만 원에 진입한 사람들 진입한 어 그 기관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웃긴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여하튼 바닥에서 이제 자금이 많은 사람들, 자금이 많은 쪽에서 유리한 거는 일단 자금이 풍족하기 때문에 바닥에 계속해서 뭐 떨어지면 더 이제 담는 거고 이 기업이 저평가돼 있다는 걸 이제 분석해서 알았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이 가능하다는 거고 불리한 점은 물량이 그만큼 많으니까 계속 이제 그 가격대 유지하면서 떨궈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계속 지속적인 호재 기사만 나오고 있잖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ADR 뭐 상장 승인 뭐 기대감 뭐 이런 내용들도만 나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호재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때를 놓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밀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전거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현 가격대 유지하는 거 봐서는 이제 떨굴 때가 되었구나. 다른 종목이 안 가잖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려고 지금 저짓거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어느 정도는 그냥 추측이야. 이거는 제 추측인데 과거에 항상 비슷하죠. 과거에 항상 기관 외인들은 돈 벌고 개인들은 돈을 못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흐름이 좀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그 코스피나 코스닥도 상당수 종목들이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SK하이닉스만 이렇게 주구장창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막 흥분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종목 안 갔다고 흥분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내 종목은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이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회복해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완전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 정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정상이야? SK하이닉스 하나로 지수가 움직이나? 그럼 지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지수 자체가. SK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왜 지수가 뭔 필요야? 그 SK하이닉스 종목 하나만 그냥 상장시켜서 이 종목만 주장창 유지시키면 되는 거지. 다른 종목 다 없애버리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난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 이게 뭐 지수가 9,000포인트에서 막 자아자찬하잖아. 그래 난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들한테 뭐 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거를 봤을 때는 좀 오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밀릴 때가 되었어요. 나중에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바라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뭐 기준치 뭐 저평가돼 있는데요. 막 아직도 막 그런 말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SK하이닉스가요. 지금 실적을 만약에 진짜 적정 가치라는 거는 수익을 이 기업이 채울 수 있느냐거든. 몇 년 안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실적이 몇 년 동안 유지될 것 같냐. 지금이 최고거든요. AI 붐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실적이 확 늘어나는 건데 이 붐이 언제까지 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유행이거든요. 하나에. 그러니까 실적 유지를 지금처럼 10년 정도 하면 적정 가치인데 못하면 이건 적정 가치가 아닌 거야. 얘들 만약에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R&D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다 자금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신규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벌어도 번 게 아니야. 얘네들이 뭐 많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기술 개발로 대부분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심이 SK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내 저평가 성장주에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업을 매수해야지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SK하이닉스를 진입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더 밀리더라도 미리 담아두신 전략이 좋아 보여요.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신저가 나오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도 따라붙기 어려워요. 그 코스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또 밀릴 자리는 없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5포인트 이하부터는 정말 반등이 계속 강하게 나오는 자리야. 금일도 코스닥 지수 보시면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보시면 여하튼 965포인트, 944까지 밀렸었죠. 근데 바로 또 965포인트 회복을 하잖아? 만약에 내일 또 밀리잖아요? 그럼 또 965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회복을 해준다고. 저는 965포인트가 그래도 일정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쌍바닥되고 7, 8월에는 어떠한 전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잠시 조정을 받는 동안에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내에 있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미리 담아놓는 전략이죠. 지금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무섭다고 뭐 나중에 뭐 저점 확인되면 매수한다? 매수 못해요, 여러분들. 저점에서 만약에 진짜 코스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20% 이상 시세가 나올 텐데 보통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AI 스타트업이나 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 안 나온 종목들도 뭐 있겠죠. 그런 종목들 찾아서 매매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1순위는 AI 스타트업하고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그래도 슈퍼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저는 AI 스타트업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젠스랑이 강조를 했잖아요. 1년 내 10배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 그런 왜냐면 그 환경이 10배 이상 확 늘어날 거다. 이런 기회 그런 창출 비용이 1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잘 이제 집중을 해보면 밀려도 사야 되는 거야. 진짜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주도에 갔으니까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AI 이젠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갈 가능성이 크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금일은 제가 거의 뭐 14번 동안 주구장창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여하튼 좀 갑갑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는 실적과 경쟁력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고 1위 업체잖아요, 전 세계. 그리고 AI 이용 이제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면서 기업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걸 부정적인 것보다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 생각과 틀린 경우 있거든요. 저는 뭐 예전에 SK에서 100만 원대 때도 비싸다고 한 사람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제 말에 만약에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제 말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고 지금은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개파가 역사상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내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바닥에 사신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들고 하셔도 되는 거죠. 뭐 밑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돈복사가 계속 되는 상황이니까 주구장창 그냥 들고 가시다가 밀리는 거 확인하면 그때 뭐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밀렸을 때 그때 뭐 매도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이 나오셨을 테니까 그때 매도하셔도 되는 건데 일단 제 생각은 지금은 SK하이닉스에 따라붙기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들을 아니 저평가 뭐 우량주들보다 우량주들도 있고 뭐 저평가 신성장주들 어찌 보면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들을 좀 담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부터 한번 빠르게 보고요. 추천 종목 한 종목 가져봤거든요. 추천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타. 노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AI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바라보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전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반도체 섹터들 빼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빼고는 별로 시세가 좋게 나오질 않았어. 이렇게 시세 뭐 장중에 뭐 네스트레이드에서 시세 좋게 나왔다가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규장 열렸을 때도 시세가 이렇게 좀 나오다가 미는 모습인데 실상 5일선을 먹어줘야지 대체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쌍바닥이 살짝 되면서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 지금 가격은 저렴한 거거든요. 그냥 들고 한 뭐 1년 정도 내다 보면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900 지금 더 이상 내려갈 자리도 없어. 코스닥은 지금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낼 거냐? 만약에 정말 저는 이게 습관형인데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좀 습관형으로 좀 하는 것 같아. 한 섹터만 올려서 그냥 주구장창 올려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 주요 섹터들 가감하게 정해가지고 야 수급이 들어올 만한 재료들로 묶어가지고 이 내에 있는 종목들만 매수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년이든 2년이든 그렇잖아요. 지금 반도체 섹터처럼. 그러니까 야 이거 지수도 몇몇 섹터로 해가지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게 커요. 그나마.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타 여전히 홀딩 관점이고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지수적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뭐 대체로 그냥 코사 관련된 종목들은 지수적인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를 좀 노리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신용 비율이 워낙 뭐 전체적으로 높다 보니 코사 내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를 좀 유도하는 것 같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일 반등이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지려나 난 이 생각이 드는데 떨어질 자리가 더 있나 싶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이때마다도 LG전자랑 같이 움직였는데 피지컬 AI 관련주다 하면서 LG전자 같이 움직였거든. 근데 LG전자 그 위에 4배나 쳤잖아. 44만원까지 44만원인가? 47만원인가 그 부분까지 가고 유놈은 그냥 반타작에 마이너스 한 60%난 건가? 맞죠? 마이너스 한 60% 정도 아니 60%도 아니야 65% 정도 지금 난 건데 저는 더 떨어질 자리도 없다고 봐요. 얘네들 다 그 젠슨하게 말하는 AI 스타트업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속할 가능성이 크겠다. 50종목 그 리스트 말 안 했잖아요. 젠슨왕이 그 기사에서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얘네들 GPU에 AI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갈 것 같은데 또 LG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 그래서 저는 오늘 LG전자가 시세가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LG전자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엔젤로보틱스하고 아크릴만 잘 안 가.
로보스타고 로보티즈는 잘 가는데. 근데 제가 분석해봤지만 엔젤 로보틱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용 AI고 피지컬 AI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 로봇주 중에서도 뭐 휴머노이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아크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안 보낸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찍어 누른다는 거거든요. 개인들 물량 더 빨아들이려고 찍어 누른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만 잘 버틴다면 1년이든 2년이든 지켜본다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냥식행 같은 경우는 재미난 거지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뭐다 저는 이때 이제 제 기억으로 이때 또 말씀드려서 시세가 나왔다가 좀 더 보유를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이게 쫙 그냥 밀렸죠. 한번 밀리더니 그냥 쭉쭉쭉 밀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난 이게 신고가 나올 거라 보고 그때 드린 거거든요. 반도체 수보장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오버라고 보는 게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회복을 해주고 있고 앞전고점 돌파도 넘길 거라 봐요. 그래서 무조건 홀딩 하십시오 이런 기업들은. 왜냐면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에 대비해서는 반도체 수분자주들은 아직 안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 거고요. D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회복을 해주다가 다시 눌림자리 잡는 부분인데 눌림자리 잡고 다시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할 확률이 크다가 봐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가는. 그래서 차분히 홀딩 하셔라 보유하고 계시는 그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쌍바닥 형태로 가는데 이런 기업들도 앞전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 작고 코닥이 살아나면 우상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페로보스카이트 관련주에 더 가까워요. 원래 그 반도체 섹터도 맞긴 한데 이젠 그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태양광 이제 관련된 이제 페로보스카이트라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에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미래성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맞는 것 같은데 딱히 상관없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요. 앞에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태라서 다만 코스닥 지수 때문에 밀리는 거죠. 지수가 밀리니까 이런 종목들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수보장주 몇몇 이제 반도체 수보장주들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대체로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최근 흐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파 플라즈마도 마찬가지 결국은 신고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오겠죠. 초에 봤을 때. 그냥 다 쌍바닥 흐름을 만들고 있고 모양 잡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 내다보면 신고가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 성우 성우도 역시 코닥이죠. 코닥을 유독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그 성우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쭉쭉 그냥 또 빠지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메가터치랑 좀 비슷한 업이에요. 그 메가터치 이미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밀렸다는 건 정말 좋은 매수기입니다. 이 종목이 망하는 기업도 아니야. 실적도 잘 나오고 우량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이런 종목을 사놓고 그냥 1년 묵혀 놓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커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로 보셔야 돼. 약간 장기적으로 약간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바라본다면 이런 기업들은 많이 그 상승이 나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이번 달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으로 또 만들고 있는 형태지만 바닥 낀 다음에 결국은 저는 신고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뭐 안 나올 수는 없죠. 왜냐면 신고가 나온 상황에서 갭으로 걸친 다음에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또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30만 원에 갈 수도 있고 뭐 50만 원에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노봇 관련주 치고는 얘는 시세가 나온 게 없어 거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서 인정한 기업인 만큼 저는 나중에 수급이 나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전자 같은 경우도 쌍바닥이죠. 다 쌍바닥이야 희한하게. 그래서 금일 시세가 나오다가 또 이렇게 도정을 단 모습인데 옆으로 좀 길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세 흐름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고 좀 기다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다가 신고가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해. A전자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무리하게 담을 필요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안 나온 바닥 있죠. 오히려 나폭 종목들을 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신고가 나온 종목도 괜찮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거 일렉 같은 종목들도 막 보이더라고요. 타이거 일렉부터 뭐 하나마이크론 막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보여요. 앞전고점 돌파 나오기 직전인 종목들. 그냥 이런 종목들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단타를 친다면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요. 뭐 그 타이거 일렉이나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저 일단 뭐 봤을 때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도체 그 SK하이닉스가 밀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밀리면 반도체 수보장주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해. 일시적이라도.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안 가는 것 아니야? 약간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커요. 왜냐면 지금 너무 심하거든. 코닥 내에 있는 종목들이 나쁘기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방은 세게 놔줄 때가 되었어요. 월말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모양을 갖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 평상시라면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을 텐데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인 종목들 매매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일은 제가 관심 있게 가져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아바텍이라는 종목을 가져봤어요. 아바텍. 그 아바텍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MLCC 관련된 종목으로도 포함이 된 적이 있고요. MLCC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죠.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거고 뭐 그 외에서는 이제 사마 콘덴서, 그다음에 뭐 코칩 맞죠?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 얘네들이랑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다르죠. 조금 흐름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 아바텍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입니다. 차트 베이스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MLCC 관련주기도 하지만 유리기판 관련주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AI 서버하고 데이터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필요한 MLCC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바텍이 MLCC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 사업도 같이 이제 얘가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얘는 그냥 유리기판 관련주도 되는 거고 MLCC 관련주도 되는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만약에 그 진입을 생각하시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진입하면 크게 나쁠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 같은 게 5일선에서 굉장히 이쁘게 조정을 잘 받았고요. 5일선 지지 잘 받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앞전 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 뭐다? 단기적으로 매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짧게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말씀드린 큰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좀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또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아바텍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바로 죽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앞전고점 돌파 넘기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21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먹어버린 상황 그리고 상승 추세 중에서 5일선을 지금 찍어서 또 음봉 모양을 거래량 수풀 거래량 만들어줬죠. 그럼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되는 거죠. 내일 정말 짧게 밑꼬리에서 음봉 모양 들어가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꼬리라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바텍이라는 종목을 금일 추천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